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부의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의식적 학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를 단순히 듣거나 보거나 또 문제집을 열심히 푼 행위는 절대 공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하위권 아이들에게 너 공부 다 했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네, 다 했어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야, 공부가 다 하는 게 어디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깊은 빡침과 함께 아이들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상황은 사실 공부의 기준을 한 번도 정해주지 않은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부모는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아이는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중간그룹 아이들의 뇌에는 암기라는 영역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시면 믿으시겠습니까? 중하위권 아이들은 암기의 영역은 그저 타고난 천재들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알려주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암기는 지독한 반복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고 누구나 노력하면 처음엔 쉽지 않더라도 결실이 있는 과정이다 라고 말이에요. 이 뻔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공부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공부는 내가 암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고 채점까지 다 끝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암기 능력은 하면 할수록 늘어난다는 것을 꼭 알려주세요. 이렇게 방법의 차이는 실력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학습량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은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절대 학습량이 알아서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공부는 타인이 내 공부를 평가할 수 있어야지만 당위성이 성립되니까요. IQ가 120으로 같은 A, B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누가 더 공부를 잘할까요? 암기 능력, 효율성, 이해 능력 등 똑같다면 분명 학습량이 더 많은 학생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적인 공부의 사고는 끊임없이 당신의 학습량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합니다. 우리의 신체 능력만 훈련을 통해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 속도 역시 한계에 부딪힐수록 기가 막힌 대안을 내놓으며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제 막 암기를 제대로 하게 되었고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면 계속 늘려 나가셔야 합니다. 결국 경쟁자의 누적된 양을 압도해야 여러분이 생각한 그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부가 쉽다는 사람들의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공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 공부한 내용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까먹을 테고 학습할 양은 또 많아지기 때문에 멘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당연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계라고 정의할 겁니다. 한계는 그저 내가 실패한 지점일 뿐입니다. 한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점입니다. 이제 극복하세요. 아픈 데가 있어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찾지 못했다면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공부 문제도 같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에 맞는 처방을 해주셔야 개선이 가능합니다. 원인을 알고 조금 개선한 것 같다고 해서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능은 결국 멋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본능을 이길 수 있는 끊임없는 의식적인 개선의 싸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괜찮아진 것 같다 라고 하는 순간 결국 다시 처음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